나도 최근에 기출을 좀 풀어봤거든.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재고. 근데 항상 시간이 모자라더라고. 그런 경우에 형은 어떻게 했어?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 만약에 너가 세 지문 이상을 못 풀었어. 그럼 나는 독해력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만약에 세 지문, 네 지문 내지는 절반을 못 풀어. 근데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떤 스킬을 배우고 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다 풀 수 있게 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 나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봐. 기간의 문제지. 독해력을 연습하는 양이 그리고 또 기간이 더 쌓여야 되지 않나 싶어. 물론 시간 관리 연습을 전혀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지. 어쨌든 간에 세 지문, 네 지문을 못 풀어도 시간 관리 연습을 하면은 두 지문을 못 푸는 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한 단계 더 뛰어넘으려면은, 그리고 목표가 시간 내에 다 푸는 거라고 하면은 시간 관리하는 연습만으로는 세네 지문 푸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는 없지. 근데 만약에 이제 독해력이 어느 정도 괜찮아졌어. 그래서 한두 지문 정도만 못 풀어. 그때부터는 약간 방법만 다듬으면은 시간 내에 다 푸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난 이제 약간 그런 과정이라고 보거든.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배 막 띄우려고 별거 아니고 다 버리잖아.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사실 나는 세모나 네모 같은 표시들 있잖아. 그런 것도 안 했어. 왜냐면 동그라미보다 오래 걸리거든. 물론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표시들도 하긴 했었는데, 그런 거는 그런 표시를 대체할 게 없어가지고 했던 거고,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는 경우에는 나는 시간이 짧은 쪽으로 무조건 선택을 했어, 최대한. 그리고 보기를 안 읽는 것도 원칙으로 했었지. 왜냐면 보기를 안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래서 우선은 보기를 안 읽고 풀다가 필요하면 이제 그때 보기를 봤었지.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하긴 한 게 시간 여행자 지문 있잖아. 그것처럼 약간 보기에 결정적인 정보가 있어서 보기를 안 읽었다가는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 같은 것도 있거든. 그래서 조금이라도 쎄하면은 보기를 봤었는데, 어쨌든 간에 원칙은 보기를 안 보고 선지부터 본다, 이게 원칙이었어.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못해도 1분은 낚이거든. 근데 내가 아까 시험장에서 한 3분 정도 남았다고 했잖아. 그리고 3분 동안 6질문 정도 답을 제대로 못 고른 거를 고민했었다고 했고, 그리고 그 남은 3분 동안 내가 4개인가를 맞췄다고 했고, 근데 만약에 내가 1분이 모자랐으면 못해도 한두 개는 날린 거잖아. 그래서 사실 시험장에서 1분 1초가 되게 중요한 거지. 나는 그걸 아끼려고 보기를 안 읽는 거를 원칙으로 했던 거야. 근데 뭐 그걸 추천하는 거는 조금 그런 거 같아. 위험하니까. 그리고 이런 거는 기본인 거지. 유형화, 내가 또 말했던 거. 그래서 그런 유형에 더 잘 반응하는 연습. 왜냐면은 유형에 더 잘 반응하면은 잘 반응할수록 내가 선지 판단도 빨리 할 수가 있는 거잖아. 사실 선지 판단에서 시간이 되게 오래 잡아먹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유형화가 되게 중요한 거지. 시간 부족 문제 해결하는 거 있어가지고. 갑자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데 형은 그런 경우 없었어? 고민되는 선지가 2개씩 남는 경우. 그건 어떻게 해결했어? 나는 사실 그거를 독해력 문제라고 생각했거든. 내가 말했잖아. 나는 독해력을 어느 정도 이상 올리는 거는 힘들다고 전제를 했었다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 그냥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전제를 했었어. 어쨌든 내가 지문을 잘 읽었으면 선지가 2개 남고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야.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풀면은 지문 내용이 기억이 안 나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한 문단 읽을 때마다 그냥 바로 선지를 해결하러 갔어. 문제를 풀러갔어.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가 않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패드로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해.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고 바로 다음 영상이 그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걸로 할게. 아무튼 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 독해력의 수준을 받아들이고 그냥 문제풀이 방법을 바꿔서 한 문단 읽을 때마다 문제를 풀러 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해결이 됐다는 거. 이게 생각보다 독해력을 올려서 해결 안 되는 것들이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해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러면 또 시간 관련해서 궁금한 게, 글을 빨리 읽으려고 하면 시간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 형은 일부러 빨리 읽으려고 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 당연히 도움이 되지. 그래서 나도 빨리 읽으려고 했고, 물론 내가 정보를 놓치지 않는 선 안에서 빨리 읽으려고 했어. 빨리 읽으려는 의지만 가지고서는 빨리 읽으면서 정보까지 놓치지 않고 읽는 건 한계가 있어. 만약에 너가 10km를 뛴다고 해봐. 평소에 너가 1km를 6분 페이스로 뛰어. 근데 어느 날 속도를 좀 높여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5분 페이스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근데 만약에 너가 5분 그 초반의 페이스, 그러면은 5분 페이스가 될 수도 있겠지. 나는 독해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 너가 만약에 한 지문을 6분에 걸려서 읽어. 근데 갑자기 속도를 좀 높여야겠다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5분이 되는 건 아니잖아. 물론 이해를 안 하면서 읽으면 5분 컷은 가능하겠지. 근데 이해를 해가면서 5분 컷은 힘들다. 근데 만약에 너가 5분 초중반이야, 좀 가능할 수도 있잖아. 달리기에서는 페이스가 결국에 자기의 어떤 심폐지구력이나 근지구력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난 독해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 단순히 빨리 읽으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빨리 읽으려고 해야지. 근데 그러면서 독해력도 쌓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진짜 이제 근본적인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않나 싶어. 그러면 형은 시간 관리를 할 때 한 문제당 시간을 딱 잡고서 푼 거야?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한 거야? 나는 그냥 러프하게 잡았어. 그냥 몇 시, 몇 분이 됐을 때는 몇 번째 질문을 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정해놨었어. 그래서 그것보다 빠르면은 오케이 좋네 이러면서 계속 갔던 거고, 좀 쳐져. 그러면 속도를 좀 높였지. 근데 내 생각에는
가장 베스트는 이거야. 애초에 내가 풀면서 내가 지금 몇 분 페이스인지 아는 거. 그러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겠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그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 내가 몇 분 페이스로 풀고 있는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간은 그냥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는 거.